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임입니다. 올해로 69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진수의 이름이 떠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요즘 통 연락이 없어서 많이 서운했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진수야? 네, 엄마. 저예요. 잘 지내셨어요? 진수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다. 너는 어떠니? 회사는 괜찮고? 네, 다 잘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저녁 같이 먹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말을 기다렸는지 모르실 거예요.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죠. 그래, 좋지. 시간 돼. 어디서 만날까?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저희가 요리할게요. 아들 집에 초대받다니 정말 기뻤어요. 마지막으로 진순의 집에 간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꿈인가 싶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아들 얼굴 보고 싶어 했는지. 이젠 아들이 저를 잊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어요. 들뜬 마음에 계속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앉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진수가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올랐어요. 통통한 볼을 하고 해맑게 웃던 모습, 첫 걸음마를 뗐을 때의 그 기쁨. 그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아, 이제 조금은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멀어진 것 같아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이번 초대로 우리 사이가 좋아질 거란 희망이 생겼어요. 다음 날부터 토요일을 기다리는 마음에 하루하루가 더디게 가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달력을 보며 하루를 지워나갔죠. 그러면서 무슨 선물을 가져갈까, 뭘 준비하면 좋을까 고민했어요. 결국 진수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북어국을 끓이기로 했어요.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북어를 골랐죠. 무와 대파도 싱싱한 걸로 샀어요. 며느리를 위해서는 화과자를 사기로 했어요. 백화점에 가서 고급 화과자를 골랐죠.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는다는 말에 솔깃해서요.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북어국을 정성스레 끓이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좋던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수 아빠가 살아계실 때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그때가 참 행복했었죠. 옷장을 열어 제일 예쁜 옷을 꺼내 입었어요. 작년에 진수가 생일 선물로 사준 보라색 티셔츠예요. 엄마, 이 색 참 잘 어울리시네요. 라고 말해줬던 게 기억나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오늘따라 거울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흰 머리카락을 단정히 빗어 넘기고 옅은 분홍색 립스틱도 발랐죠.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아 괜히 우쭐해졌어요. 북어국과 화과자를 예쁘게 포장해서 한 손에 들고 조심조심 내려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떨리는 마음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 탓인지. 버스를 타고 가면서 마음이 참 설렜어요. 진수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의 얼굴을 떠올리니 절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왜 그리 좋으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집에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자식 얼굴 보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버스에서 내려 진순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멀리서 아파트가 보이자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제 곧 보겠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말이에요.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눌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화장실에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10분, 20분 시간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었죠. 혹시 잠깐 나갔나 싶어서 주변을 서성거렸어요. 무더위에 땀이 한 바가지 났지만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참았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여러 번 걸어봤지만 모두 같았어요. 결국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참을 걸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져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때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진수한테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다음에 봐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의 설명도 사과의 말도 없었죠. 그 순간 느꼈던 실망감과 서운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성스레 끓인 북어국은 식어버렸고 화과자는 구겨진 채 봉투에 담겨 있었어요. 그걸 보니 더 서러워졌어요. 혼자 식탁에 앉아 차가워진 국을 먹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쁜 일이 생겼나 싶었어요. 아들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노력했죠.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팠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숨을 쉬기도 했죠. 아침이 밝아올 때쯤에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혹시나 진수에게서 연락이 왔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제서야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사실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진수가 결혼한 이후로 우리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진수의 결혼식 날이 떠오르네요. 그날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몰라요. 제 아들이 멋진 신랑이 되어 예식장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며느리도 참 예쁘고 착해 보이더라고요. 하객들 앞에서 인사할 때 진수가 우리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같았죠. 새 가족을 맞이하는 기쁨과 동시에 이제 아들이 나만의 아들이 아니구나 하는 묘한 감정도 들더라고요. 결혼 초기에는 괜찮았어요. 주말마다 찾아와서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죠. 며느리가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김치찌개 끓이는 법도 알려주고 된장찌개 만드는 법도 가르쳐 줬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들며 밥을 먹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문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달에 2번, 그러다 한 번. 나중에는 2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했어요. 전화도 뜸해지고. 명절에 찾아오긴 하지만 어색한 대화만 오가곤 했어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래. 너희는? 네, 다들 바빠요.
이런 식의 짧은 대화로 끝나곤 했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예전에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작년 추석 때였나요? 진수와 며느리가 왔는데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평소와 달리 어색하게 앉아 있길래 무슨 일 있나 싶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어머니, 집을 팔고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로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치매도 아닌데 요양원은 왜? 아직은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어요. 진수와 며느리의 표정이 이상해 보여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은 제가 거절할까봐 걱정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동의할까봐 두려워했던 걸까요? 어느 쪽이든 제 마음을 아프게 하기에 충분했어요. 그날 이후로 더욱 연락이 뜸해졌어요. 이제는 제가 아프다고 해도 쉽게 오지 않더라고요. 엄마, 저희가 바빠서. 죄송해요.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그래도 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게 살지. 나도 그땐 그랬으니까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래도 기쁜 일도 있었어요.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행복했거든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아기의 사진을 받아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내가 할머니가 되다니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병원에 찾아갔을 때 겪은 일은 지금 생각해도 서운해요.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손주 얼굴만 잠깐 보고 돌아왔어요. 손주의 건강을 위해 이해는 가지만 할머니라는 사람을 그렇게 경계해야 할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아기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멀리서 바라만 봐야 했죠. 그때 느낀 서운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명절 때마다 음식을 정성스레 준비하지만 해마다 어떤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아요. 회사에 일이 있어서요. 아기가 아파서요.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요. 매번 그래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런 전화를 기대하게 됐어요. 적어도 연락이라도 하니까요. 결국 혼자 차려놓은 명절 음식을 보며 눈물만 흘리곤 해요.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을 보면서 말이에요. 가장 힘들었던 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연히 길에서 진수를 마주쳤는데 저를 보고도 모르는 척 지나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봤나 싶었어요. 하지만 분명 진수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이 나를 모른 척 한다니.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저 슬픔만이 가득했죠.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만 바라보며 울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 밤마다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혹시 실수한 게 있나, 부족했던 건 없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렇게 큰 잘못은 없었어요. 그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러다 또다시 진수에게서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죠. 또 실망할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관계가 좋아질 거란 희망을 품고 용기를 냈어요. 그날도 열심히 준비했어요. 진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며느리와 손주들 선물도 샀죠. 하지만 결과는 아시다시피 또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저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진수의 문자를 확인했어요. 급한 일이 생겼다는 짧은 메시지. 며느리에게 전화해봤어요. 안 받더군요. 이제는 화도 나지 않아요. 그저 허탈할 뿐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됐을까? 밤새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지쳐가고 있어요. 때로는 그냥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진수가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올라요. 학교에서 상 받아오며 환하게 웃던 모습, 아프다고 투정 부리던 모습, 그 기억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요. 요즘은 비슷한 처지의 이웃 할머니들과 모임을 만들어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저 한숨만 나왔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위안이 되더라고요. 다들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김 할머니는 딸에게 버림받았대요. 집을 팔아 딸 사업 자금으로 줬는데 이제는 연락도 안 된다고 해요. 박 할머니는 아들 내외가 해외로 이민 가면서 홀로 남겨졌대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 위로가 돼요. 우리끼리 모여 노래도 부르고 운동도 해요. 가끔은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해요. 얼마 전에 처음으로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푸른 바다를 보면서 세상은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데 왜 나는 좁은 울타리에 갇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여행에서 처음으로 오름을 올라봤어요.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차서 힘들었지만 정상에 올라 바라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넓은 들판과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죠.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우리 모두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웃음 속에는 젊은 시절의 활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요. 복지관에 다니면서 그림도 배우고 노래 교실도 다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워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니까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걸 특히 좋아해요. 붓을 들고 캠퍼스 앞에 앉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그린 그림으로 작은 전시회도 열었어요. 친구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칭찬도 해주니 정말 기뻤어요. 노래 교실에서는 옛날 노래를 많이 불러요. 노란 샤스의 사나이, 여름날의 꿈 같은 노래들이요. 그 노래들을 부르다 보면 젊었을 때 추억이 떠올라요.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자식들이 태어났을 때.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요. 그래도 가끔은 아이들 생각에 눈물이 나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더 그래요. 텔레비전에서 행복한 가족들이 나오면 채널을 돌려요.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파서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제 삶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얼마 전 명절에는 처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대신 친구들과 외식을 하기로 했죠. 함께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조금 쓸쓸한 마음도 들었지만 웃고 떠들다 보니 그런 마음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진수가 다음날 집에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기쁨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정말 올까 하는 의심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 오너라. 라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오겠지라는 기대와 또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교차했죠. 그러다 문득 내일 강원도로 떠나기로 한 여행이 생각났어요. 한 달 전부터 친구들과 계획했던 거였죠. 잠시 고민했어요. 여행 가기로 했다고 진수에게 말해야 할까?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실망했었는지 이번엔 진수가 한번 느껴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심했어요. 진수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요. 여행 갈 거란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실망했는지. 진수가 와서 빈집을 보면 어떤 기분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약간의 통쾌함도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이러는 게 옳은 걸까? 너무 심한 건 아닐까? 그래도 마음을 바꾸고 싶지는 않았어요. 한 번쯤은 진수도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둘러 준비했어요. 평소라면 집 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나갔겠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옷 몇 벌 챙기고 필요한 것들만 가방에 넣었죠. 집을 나서는 순간 잠깐 망설였어요. 메모라도 남겨둘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그동안 나는 얼마나 많이 기다렸던가. 이번엔 진수가 기다려보라고. 버스터미널로 가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러는 게 옳은 걸까? 너무 심한 건 아닐까? 그래도 발걸음을 돌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터미널에 도착해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다들 반갑게 인사하더라고요. 영임 씨, 드디어 가네요. 이번 여행 정말 기대돼요.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표정 관리하며 웃어넘겼죠. 버스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민했어요. 진수에게 문자라도 보낼까 하고요. 하지만 결국 보내지 않았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연락도 없이 기다렸던가.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후회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러면서도 어떤 짜릿함 같은 것도 느껴졌어요. 강원도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길었어요. 중간에 휴게소에 들를 때마다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진수에게서 연락이 올까 봐요. 하지만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숙소에 도착하고 짐을 풀면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진수가 집에 도착했을 시간이 지났는데 과연 어떤 반응일까? 화가 났을까? 아니면 걱정하고 있을까? 그날 저녁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죠. 그래도 가끔 진수 생각이 나서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밤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수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 뒤로 진수에게서 몇 번 더 전화가 왔어요. 문자도 왔고요. 엄마 어디 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발 연락 좀 주세요. 진수의 문자를 보고 난 후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이번엔 내가 즐거워야 해. 라고 생각하면서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 나중에 보자. 그리고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가방 깊숙이 넣어버렸어요. 더 이상 방해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우리 수영장 가요.
물놀이 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잖아요. 다른 친구가 제안했어요. 좋아요. 가요. 저도 신나서 대답했어요. 우리는 서둘러 준비를 하고 수영장으로 향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노래도 부르고 수다도 떨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신나게 물놀이를 시작했어요. 파도풀에서 춤을 추듯 몸을 맡기고 놀았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어요. 영임 씨, 정말 오랜만에 보는 웃는 얼굴이에요. 친구가 말했어요. 그래요? 저도 모르게 웃고 있네요. 제 대답에 친구들도 함께 웃었어요. 점심으로는 풀사이드 레스토랑에서 피자와 치킨을 먹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웠죠. 우리는 각자의 고민과 즐거움을 나누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자식 생각에만 매여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우리 이따가 스파도 가요. 피로도 풀고 좋대요. 한 친구가 제안했어요. 좋아요. 가죠. 모두가 동의했어요. 오후에는 스파에서 몸을 녹이며 휴식을 취했어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눈을 감고 있으니 평화로운 기분이 들었죠. 영임 씨, 우리 내일은 등산 가요. 운동도 하고 좋잖아요. 그래요, 좋아요. 오랜만에 산에 가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음 날 일정도 즐겁게 계획했어요. 이렇게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니 제 마음도 점점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근처 맛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면서 이야기는 더욱 무르익었죠. 영임 씨, 이제 자식 걱정은 그만하고 우리 자주 이렇게 만나요. 그래요. 앞으로는 제 인생을 더 즐기면서 살아야겠어요. 밤늦게 숙소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등산을 갔어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을 오르니 기분이 상쾌했어요. 정상에 도착해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죠. 와, 정말 멋있어요. 우리 모두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보니 기분이 좋아져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요. 우리 앞으로 자주 이렇게 나와요. 친구들이 동의했어요. 하산 후에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어요. 피로는 풀리면서 마음은 더욱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영임 씨, 우리 내일은 공방 체험 어때요? 도자기도 만들고. 좋아요.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여행은 계속되었어요. 매일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즐기면서 시간을 보냈죠. 자식 생각에 매여 있던 제 모습은 어느새 사라지고 즐겁고 활기찬 제 모습을 되찾아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의지하지 않고 제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기로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있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진수였어요.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저녁 같이 먹어요. 그 순간 또다시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좋아. 토요일에 보자. 그리고 나서 바로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토요일에 시간 돼. 우리 또 놀러 가자. 친구들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토요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나가서 놀기로 한 거죠. 진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죠.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나를 위한 날이야.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카페에 도착했어요. 다들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영임 씨, 오늘 특별히 예쁘네요. 고마워요. 기분 좋으니까 더 예뻐 보이나 봐요. 우리는 먼저 근처 미술관으로 향했어요. 평소에 가고 싶었지만 못 갔던 곳이었죠. 아름다운 그림들을 감상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 그림 정말 멋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예술을 감상하니 삶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점심은 미술관 근처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먹었어요. 파스타와 피자를 나눠 먹으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눴죠. 영임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제 스스로도 그렇게 느껴요.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식사 후에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걷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우리 이따가 노래방 갈까요? 좋아요. 오랜만에 노래 부르면 스트레스도 풀리겠어요.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노래를 불렀어요. 젊은 시절 즐겨 부르던 노래들을 부르니 추억에 잠기기도 했죠. 영임 씨 노래 실력이 대단해요. 에이, 뭘요? 그냥 즐기는 거죠. 저녁에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야경을 보며 치맥을 즐기기로 한 거죠.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치킨을 먹고 맥주를 마시니 정말 행복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죠. 맞아요. 우리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만나요. 밤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진수의 메시지였죠. 엄마 오늘 어디 가셨어요? 많이 기다렸는데. 그 순간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저는 간단히 답장을 보냈어요. 미안하다. 급한 일이 생겼어. 다음에 보자.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즐거웠던 순간들, 웃음 지었던 순간들. 문득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삶이라는 걸요.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의지하지 않고 제 삶을 즐기는 것. 다음 날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거든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달라져야지. 그러던 중 또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죠. 엄마 어제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아니, 그냥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엄마 그럼 미리 말씀해 주시지. 다음 주에는 꼭 봐요. 진수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그래, 좋아. 다음 주 토요일에 오너라. 전화를 끊고 나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만 이내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진수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봐야겠다고요. 토요일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집 안 곳곳을 정리하고 진수가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했죠.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올까? 또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오후 6시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진수가 서 있더라고요. 엄마 저 왔어요. 그래, 왔구나. 어서 들어오렴. 진수가 들어와 거실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밥은 먹었니?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니요 아직이에요. 그래,
그럼 밥 먹자. 너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밥만 먹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진수야, 저번에 왜 보자고 해놓고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한 거니? 진수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말을 꺼냈죠. 사실은 그날 수진이랑 싸웠어요. 며느리랑 왜 싸워? 네, 제가 엄마 오신다고 했는데 수진이가 음식 준비를 안 해놨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서 왜 준비 안 했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수진이가 진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수진이가 뭐라고 하던 엄마를 다음에 오시라고 하래요. 자기는 준비할 시간이 없었대요. 일도 바쁘고 애들 돌보랴 정신이 없었대요. 저는 잠시 말을 잊었어요. 며느리의 마음도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너가 어떻게 했니? 저는 음식이 없으면 배달을 시켜서라도 엄마랑 같이 먹자고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계속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크게 다퉜죠. 진수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제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네,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제가 엄마한테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엄마, 저는 정말 엄마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수진이도 이해가 돼요. 엄마가 불편한가 봐요. 진수의 말을 듣자마자 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죠. 뭐라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진수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럼 전화를 하던가 해서 집에 가라고 하면 되지. 왜 나를 밖에서 기다리게 한 거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진수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제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너희 편한 대로만 하면 되는 거니?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내가 뭐 쓰레기통이라도 되는 줄 아니? 눈물이 눈가에 고였지만 저는 참았어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야? 너희 둘이 싸워서 나한테 연락 한 통 없이 그냥 기다리게 한 게 맞잖아. 내가 더워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실감하는 것 같았죠. 미안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거든요. 미안하다고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너가 얼마나 자주 나를 실망시켰는지 알아? 약속해놓고 안 오고 연락도 없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니? 진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는 걸 보니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너를 위해 평생을 바쳤어. 근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대하니? 이게 부모한테 하는 도리야?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진수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고 저는 숨을 가쁘게 내쉬고 있었죠. 갑자기 제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어요. 네 마누라 이리 오라고 해. 진수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그게 무슨, 들었잖아. 수진이 이리 오라고.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여보, 우리 집에 좀 와줄래? 엄마가 너 보자고 하셔. 얼마 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들어왔는데 얼굴에 짜증난 기색이 역력했어요. 왜요, 어머님? 무슨 일이신데 갑자기 부르세요? 수진이의 말투에 저는 순간 당혹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내 화가 치밀어 올랐죠. 뭐, 그게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투니? 수진이는 눈을 굴리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어머님,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나요? 그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에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너 왜 나를 밖에서 기다리게 한 거야?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알아? 수진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제가 바빠서 그랬어요. 어머님,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매번 어머님 스케줄에 맞출 순 없잖아요? 뭐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너희 집에 온다고 하면 그날 하루 정도는 시간 내둘 수 있는 거 아니야? 수진이가 눈을 치켜뜨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 인생이 어머님 한 분 때문에 돌아갈 순 없어요. 저도 제 삶이 있고 제 가정이 있어요. 네 가정? 그래. 난 이제 너희 가정의 일원도 아닌 거지?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내가 그렇게 귀찮은 존재야? 수진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어머님, 우리 부부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아이들과도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어머님이 오시면 그게 안 돼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며느리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밖에서 기다리게 한 거야? 네, 맞아요. 어머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연락 안 했어요. 솔직히 좀 쉬고 싶었거든요. 네가 감히 수진이가 말을 가로챘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도 어머님 눈치 보느라 지쳤어요. 매번 어머님 스케줄에 맞춰 살 수는 없다고요. 진수가 중재하려 했지만 수진이가 그를 제지했어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저는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어요. 너가 어떻게 감히 시어머니인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니? 수진이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며느리라고 해서 다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인격체고 제 삶이 있어요. 그래. 네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결혼은 한 거야? 혼자서 살지? 결혼했다고 해서 제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어머님, 이제는 좀 변하세요.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너 정말 맘에 안 들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어머님, 제가 뭐라고 했나요? 저는 그저 제 입장을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입장, 네 입장. 그럼 내 입장은? 난 배려받을 가치가 없다는 거야?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도 어머님을 존중해요. 하지만 저희 부부의 삶도 존중해 주셨으면 해요. 존중? 네가 나를 존중한다고? 방금 한 말들이 존중하는 사람이 할 소리야? 어머님,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단지 오해는 무슨 오해야? 네 말 다 들었어. 너는 나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너희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어머님,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저는 단지 우리 모두의 삶의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 그래. 네 말대로 균형을 잡자. 내가 안 갈게. 그게 네가 원하는 거지? 어머님, 그게 아니라 됐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넌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해졌으니까. 어머님,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단지 너는 단지 뭐야? 나를 밀어내고 싶다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왜 자꾸 제 말을 왜곡하세요? 왜곡? 내가 뭘 왜곡했어? 내가 방금 한 말 그대로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우리 차분히 얘기해봐요. 차분히? 네가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데 내가 어떻게 차분할 수 있어? 제가 언제 무례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저 솔직하게 제 감정을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래? 넌 솔직했어. 나를 싫어한다는 걸 솔직하게 표현했지.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어머님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럼 왜 나를 밖에서 기다리게 한 거야? 왜 연락도 없이 그렇게 했어?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드릴게요. 이제 와서 사과? 늦었어. 넌 이미 네 마음을 보여줬어. 어머님, 제발. 우리 이러지 말고 대화로 풀어봐요. 뭘 어떻게 풀어? 넌 나를 원하지 않잖아.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 저는 단지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뭔데?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방문보다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갑작스러운 방문? 진수가 밥 먹자고 오라고 해서 갔는데 무슨 갑작스러운 방문? 그리고 날 통제하겠다는 거네? 통제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어머님. 배려? 나를 밖에 세워두는 게 배려야? 그건 정말 죄송해요.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어머님도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너희 입장? 그래. 알았어. 나는 이제 너희한테 가지 않을게. 너네도 앞으로 여기 오지 마라. 진수 너도 오지 마. 결혼을 해도 저런 거랑 결혼을 하냐? 둘 다 당장 나가.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다시 얘기해봐요. 얘기? 뭘 더 얘기해? 다 끝났어. 너희 둘 다 당장 나가. 어머님, 제발 화 좀 누그러뜨리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은 무슨 잘못? 너희 마음을 똑똑히 봤어.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엄마, 우리 정말 엄마를 사랑해요. 그냥 일시적인 실수였어요. 사랑? 날 사랑한다고? 그렇게 홀대하는 게 사랑이야?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됐어. 이제 너희 얼굴 보기도 싫어. 당장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지. 둘 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어머님, 제발요. 더 이상 어머님이라 부르지 마. 난 너의 어머니가 아니야. 그리고 너도 더 이상 내 자식 아니야.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서운,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너희가 알아? 당장 나가. 알겠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사랑해요. 언제든 마음 돌리시면 연락 주세요. 필요 없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너 같은 자식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진수와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저는 너무 화가 나요. 저녁 먹자고 오라고 하더니 문도 안 열어주는 아들과 며느리. 그래놓고 뻔뻔한 태도. 저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해되시나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자식으로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죠. 부모를 그렇게 홀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어요. 초대해놓고 문도 안 열어주고 연락 한 통 없이 기다리게 하다니요. 그리고 나중에 뻔뻔하게 굴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자식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는 건 당연해요. 저는 앞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진짜 안 볼 생각이에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키웠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그 대가인가 싶어요. 그날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병 날 것 같아요. 더운 날씨에 밖에서 땀 흘리면서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이제는 정말 지쳤어요. 매번 실망하고 매번 상처받고.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가요? 내가 뭘 그렇게 바랬다고. 그저 가끔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는 것뿐인데 그것조차 힘든가 봐요. 앞으로는 정말 안 볼 거예요. 내가 먼저 연락하지도 않을 거고 찾아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았어요.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자식 때문에 늘 마음 졸이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 살아야겠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도 해볼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아들 생각이 날 때마다 가슴이 아플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시간과 마음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부모님들 정말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도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자식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아들과 며느리 없는 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면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양숙입니다. 올해로 67살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5시 30분이면 눈이 떠져요. 알람 소리도 듣기 전에 말이죠.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습관은 남아있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창밖을 보는 거예요. 희부만 새벽빛을 보며 한숨을 쉬곤 해요. 또 한 번의 아침이 왔구나 하면서요.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죠. 이제는 혼자지만 그래도 첫째 아들 주태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 위안이 돼요.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늘 그렇듯 콩나물국에 밥 한 공기예요. 혼자 먹는 밥이라 뭘 해 먹어도 맛이 없어요. 그래도 건강해야 아들들 얼굴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 챙겨 먹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면 동네 한 바퀴를 돌아요. 아침 산책이 일과의 시작이에요. 길을 걸으며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가끔은 동네 할머니들과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해요. 그나마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집에 돌아와서는 TV를 틀어놓고 집안일을 해요. 살림살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리하고 닦을 게 늘 있더라고요. TV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일하면 덜 외롭거든요. 점심때가 되면 또 혼자 밥을 먹어요. 가끔은 주태나 작은 아들 주성이 전화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다들 바쁜가 봐요. 전화 오는 일이 점점 줄어들어요. 오후에는 주로 집에 있어요. 가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병원에 가기도 해요. 나이 들면 아픈 데가 하나둘씩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해요. 아직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또 혼자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며 생각해요. 아들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며느리들과는 잘 지내고 있을까? 손주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잠자리에 들 시간이 돼요. 잠들기 전 항상 기도를 해요.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요.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눈을 감아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요. 별일 없이 조용히 흘러가는 나날들이에요. 하지만 언제나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특히 큰아들 주태와 며느리가 가끔 찾아와 주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들도 자신들의 삶이 있겠죠.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걸까요?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니 주태더라고요. 가슴이 설렜어요. 아들이 전화를 하는 일이 요즘 들어 드물어서 더 그랬나 봐요. 어머니 저예요. 주태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그래, 우리 아들. 무슨 일이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어머니께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얼마 만에 초대인지 모르겠어요. 기쁨과 동시에 의아함도 들었죠.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갑자기 웬일이니?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냥요, 어머니랑 오랜만에 식사하고 싶어서요. 집사람도 같이 갈 거예요. 며느리도 온다는 말에 살짝 긴장이 됐어요. 사실 며느리와는 사이가 그리 좋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이는 자리니까요. 알았어, 고마워. 시간은 언제로 하면 되니? 저녁 6시에 동네 찌개집으로 와주세요.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약속 시간을 정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갑자기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오랜만에 아들, 며느리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다니. 옷장을 열어 입을 옷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어찌나 더디 가던지. 초조한 마음에 5시 30분부터 집을 나섰어요. 약속 장소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혹시나 길에서 시간을 지체할까 서두르게 되더라고요. 5시 50분 찌개집에 도착했어요. 아들이 먼저 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일찍 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자리에 앉았죠. 6시가 되었는데도 주태와 며느리는 오지 않았어요. 일이 조금 밀렸나 생각하며 기다렸어요. 10분, 20분 시간이 흘러갔어요. 7시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었어요. 주인 아저씨가 몇 번이나 주문하시겠냐고 물어보셨죠. 그때마다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배는 고프고 마음은 불안하고 휴대폰을 꺼내 주태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내가 전화하면 아들이 부담스러워할까 하는 생각에 그만두었어요. 7시가 조금 넘어서 주인 아저씨가 다가오셨어요. 손님, 혼자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결국 혼자 된장찌개를 시켜 먹었어요. 맛있는 찌개였지만 입안이 써서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들에 대한 서운함, 며느리에 대한 원망,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한심함. 여러 감정이 뒤섞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8시가 넘었을 때 주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식당에 가봤는데 안 계시던데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 수 있었죠. 너희 나더러 기다리라고 해놓고 어디 갔다 온 거니?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서운함이 컸죠.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알기나 할까요? 식당 의자에 앉아 시계만 보며 보낸 그 2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를 거예요. 아들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아울렛에 옷 사러 갔다가 시간을 놓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제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기에 부족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옷을 사러 간다고 약속을 잊었다고. 그것도 2시간이나.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옷을 사는 일이 나와의 약속보다 중요할 수 있는 걸까요? 가슴 한 구석이 찌르르 아파왔어요. 그럼 늦는다고 연락이라도 했어야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식당 주인이 몇 번이나 주문하시겠냐고 물어봤는지 알아?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참으려 했지만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그 순간 식당에서 느꼈던 창피함과 외로움이 다시 밀려왔죠.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집사람한테 어머니께 전화하라고 했는데 주태의 말끝이 흐려졌어요. 그 말을 듣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한테 전화하라고 했다고? 그럼 며느리가 연락을 안 한 거니? 왜 너가 직접 하지 않고?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제가 옷 골라놓은 거 갈아입으러 가면서 아내에게 부탁했는데 주태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 순간 뭔가 깨달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며느리가 일부러 저에게 연락하지 않은 거예요. 아들은 모르고 있었겠지만 이건 분명 며느리의 계략이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아파왔어요.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의 아내가 나를 이렇게 대한다니. 그래, 알겠다. 걔는 지금 어디 있니? 왜 전화를 안 받아? 제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며느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죠. 주태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아내는 지금 옆에 있어요. 어머니와 통화하는 걸 듣고 있어요. 그 말을 듣자 더욱 화가 났어요. 그래. 그럼 며느리하고도 좀 이야기해 볼까? 제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이제는 확실히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어색함이 더 느껴졌어요. 왜 연락하지 않았니? 내가 그렇게 싫었니? 제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두려우면서도 알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제가 실수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대답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형식적인 사과 같았죠. 알았다, 그만 끊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왜 며느리는 나를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할까?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그저 귀찮은 존재인 걸까? 아들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며느리의 행동이 의도적이었다는 걸 깨닫자 마음이 더 아팠어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무시였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동시에 내가 며느리에게 무엇을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건 아닐까?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아들과 며느리 생각이 났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건지. 답을 찾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독 쓸쓸해 보였죠. 마치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잠들지 못한 채 이리저리 뒤척이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며느리 때는 어땠는지,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땠는지, 그때도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왜 이렇게 마음 아프지 않았을까요? 세월이 지나 제가 시어머니가 되니 비로소 그때의 시어머니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거울을 봤어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이제 나는 정말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어버린 걸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을까요? 아들과 며느리 눈에는 제가 어떻게 보일까요? 그저 귀찮고 부담스러운 존재일까요?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아들이고 제 가족인데 포기할 순 없었죠.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어요. 나도 변해야 해. 하지만 그들도 변해야 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해.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서 주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신호만 가다 끊겼어요. 아마도 어젯밤 일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받지 않는 아들을 생각하니 또다시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결국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아,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엄마가 너무 서운해서 그랬어. 너랑 며느리랑 같이 만나고 싶구나. 우리 가족이잖아. 이렇게 멀어지는 건 옳지 않아. 문자를 보내고 나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적어도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얻었죠. 한동안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다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고 집안일을 시작했죠. 밀린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일하면서도 자꾸 휴대폰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아들에게서 연락이 올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죠. 하지만 휴대폰은 계속 조용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혹시 아들이 정말로 나를 외면하는 걸까? 이제 정말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때 띵동하고 문자 소리가 들렸어요. 황급히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주태에게서 온 답장이었어요. 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도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답장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주말 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드디어 주말이 되어 아들 내외가 찾아왔어요. 현관 벨이 울렸을 때 제 심장도 함께 쿵쾅거렸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죠.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화해의 자리가 아닌 갈등의 자리가 되고 말았죠.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것을 보고 이미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저희가 조금 늦었다고 해서. 주태가 말을 꺼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만이 묻어 있었죠.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조금 늦었다고 2시간이나 기다리게 한 것을 그렇게 표현한다니. 하지만 참으려 노력했어요. 조금 늦은 게 아니라 2시간이나 늦었잖아. 그리고 연락도 없이. 너희가 나를 얼마나 기다리게 했는지 알아?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감정을 누르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죠.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저희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며느리의 말에 의문이 들었어요. 몸이 안 좋았다면 왜 미리 연락하지 않았을까?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무슨 사정? 옷 사는 게 그렇게 중요했니? 몸이 안 좋으면 미리 연락했어야지. 나는 2시간 동안 식당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참으려 했지만 억울함과 서운함이 북받쳐 올랐죠. 주태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도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의 말에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오랫동안 쌓여온 서운함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 그저 귀찮은 존재? 아니면 방해물? 나도 너희의 부모고 가족이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지만 참았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고 주태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침묵이 흘렀죠. 그 침묵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마치 우리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것 같았죠.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하고 어머님을 존중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형식적인 사과 같았죠. 하지만 이미 터진 감정을 누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나는 너희에게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니야. 그저 가족으로 대해주길 바랄 뿐이야. 제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절실했죠. 결국 이 자리는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한 채 끝나고 말았어요. 주태와 며느리는 서둘러 집을 나갔고 저는 혼자 남아 울음을 터뜨렸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흐느끼며 중얼거렸어요. 거실에 혼자 앉아 한동안 울었어요. 가족 사진이 놓인 탁자를 바라보며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렸죠. 언제부터 우리 가족이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한 걸까요? 이 사건 이후로 우리 가족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어요. 주태와 며느리는 연락을 끊었고 저는 더욱 외롭고 서운한 마음으로 지냈답니다. 매일 밤 전화기만 바라보며 그들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그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무척 외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죠. 가끔 동네 친구들과 만나기도 했지만 그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가족의 빈자리를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거든요. 밤이 되면 더욱 외로웠어요. 잠들기 전 항상 전화기를 확인했죠. 혹시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하고요. 하지만 매번 실망만 했어요.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여보,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돌아가신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남편의 사진을 보며 위로를 받곤 했지만 동시에 더 큰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상처 준 채 멀어져만 갔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거란 희망도 점점 사그라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란 믿음을 놓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아시나요? 큰아들 주태와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제 마음은 이미 천둥벼락 맞은 것처럼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 아들 주성이었죠.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주성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왈칵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그리웠나 봐요. 그래, 주성아. 잘 지내고 있단다. 너는 어떻게 지내니? 저야 뭐 항상 그렇죠. 일하고, 먹고, 자고. 주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무슨 일 있니? 갑자기 전화해서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주성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형님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어머니와 형수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주태가 동생에게 연락해서 저를 좀 달래달라고 한 모양이었어요. 순간 화가 났어요. 내 아들이, 그것도 큰아들이 직접 와서 이야기하지 않고 동생을 보내다니요. 그래.
별일 아니야.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제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주성은 쉽게 물러서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말에 제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거든요. 그게 말이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주태와 약속했던 저녁 식사, 2시간이나 기다린 일, 그리고 며느리의 의도적인 행동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어쩔 수 없었죠. 어머니, 주성의 목소리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많이 서운하셨겠어요. 제가 형님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니다, 주성아. 너까지 이 일에 끼어들지 마라. 너희 형제 사이까지 안 좋아지면 어쩌냐. 제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형님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주성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적어도 한 아들은 제 편이 되어준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고맙다, 아들아.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제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꼭 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성의 말에 제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주성의 따뜻한 말들이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주태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주성이 정말 주태와 이야기를 나눌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도 생겼어요. 적어도 주성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려 노력한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거든요. 잠들기 전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아들들 잘 크지 않았어요? 특히 주성이 참 철들었더라고요. 당신이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렇게 남편을 그리워하며 잠이 들었답니다. 주성의 노력 덕분일까요? 얼마 후 주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가족 모임을 하자는 거였죠. 처음엔 거절하고 싶었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주성이가 전화해서 꼭 참석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어머니, 이번 기회에 오해를 풀어보는 게 어떨까요? 저도 함께 할게요. 주성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국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죠. 모임 날,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죠. 과연 잘 될까? 아니면 더 악화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주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거실에 들어서자 주태와 주성이 앉아 있었어요. 주태는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주성이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앉으세요. 주성이 자리를 안내해 주었어요. 자리에 앉고 나니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죠. 결국 주성이 말문을 열었어요. 자, 우리 오늘 모인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죠? 서로 오해했던 부분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 말에 주태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연락도 없이 늦어서. 하지만 제 마음속에 쌓였던 서운함이 갑자기 폭발해 버렸어요. 연락이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문제라고.
며느리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날 귀찮아하는 것 같아. 나이든 시어머니, 방해되는 존재.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어머님,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미숙해서 그랬을 뿐이에요. 며느리가 해명하려 했지만 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미숙하다고? 일부러 그랬잖아. 주태가 나한테 연락하라고 했다면서. 근데 왜 연락 안 했어?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주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고 주성은 당황한 듯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어머님, 그게 며느리가 말을 꺼내려는데 제가 또다시 말을 잘랐어요.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난 그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인데 이게 뭐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나 봐요. 주태와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주성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렇게 우리의 가족 모임은 파국으로 치달았어요. 결국 저는 울면서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주성이 저를 뒤따라 나왔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다들 어머니를 사랑해요. 단지 서로 이해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주성이 저를 달래려 했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주태와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욱 냉랭해졌어요. 전화도 방문도 뜸해졌죠. 가슴이 아팠지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문득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도 한 집안의 며느리였죠.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았던 그 시절. 눈을 감으니 40년 전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죠. 시어머니께서 김치를 담그시던 날이었어요. 얘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배추를 이렇게 절여야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얼마나 서럽고 속상했는지 몰라요.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항상 뭐라고 하실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집안을 꾸려오신 분이 갑자기 낯선 며느리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한 번은 제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을 두고 시어머니와 다툰 적이 있었어요. 애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시절엔 말이야. 시어머니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제 육아 방식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건 그저 손주를 걱정하는 할머니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기억들을 떠올리며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시어머니 자리에 있구나. 그리고 내 며느리는 옛날의 나와 같은 상황이구나. 그 순간 며느리의 입장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젊은 부부의 삶에 시어머니가 자주 끼어들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 아이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겠죠.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의 아픔도 커졌어요. 나는 그저 가족과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 밤새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며느리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지.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옛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시어머니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죠. 양수가 너도 이제 알겠지? 시어머니의 마음을. 하지만 잊지 마라. 너가 며느리였을 때의 마음도. 눈을 뜨고 나서도 그 꿈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래요.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며느리의 마음.
둘 다 이해해야 한다는 걸요. 아침이 밝아오자 결심했어요. 며느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겠다고요. 쉽지 않겠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해요. 그게 우리 가족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전화기를 들어 주태의 번호를 눌렀어요. 제가 전화를 걸던 날 주태의 집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 전화를 받은 주태는 며느리에게 말했대요. 여보, 어머니께서 전화하셨어. 우리 집에 오시겠대.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다고 해요. 또요? 지난번 일로 충분하지 않나요? 주태는 한숨을 쉬었대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해야 해. 당신은 항상 그래요. 어머님 편만 들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대요. 그게 아니라 주태가 말을 하려는데 며느리가 말을 잘랐대요. 그럼 뭐예요? 당신은 내 입장은 전혀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나도 힘들다고요. 시어머니 눈치 보랴, 집안일 하랴, 직장일 하랴 너무 버거워요. 주태는 아내의 말에 할 말을 잃었대요. 그제서야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깨달은 거죠.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 마음을 몰라줬구나. 주태가 아내의 손을 잡았대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대요. 나도 어머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너무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태는 아내를 안아주었대요. 이해해, 여보. 우리 같이 해결해 보자. 어머니와도 우리 사이에서도.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대요. 주태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감을, 아내는 시어머니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털어놓았죠. 여보, 우리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어머니 기분도 풀어드려야 하니까 어머니께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라고 하고 그 대신 오시면 정성껏 대접해 드리자. 그리고 나머지 날은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야. 며느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대요. 그래요, 한번 해보죠. 하지만 당신이 꼭 어머님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직접 말하면 또 오해하실까봐 걱정돼요. 주태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대요. 알았어, 내가 할게. 고마워, 여보. 이해해줘서. 그날 밤 주태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제안을 조심스레 전했죠. 그래,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조금씩 나아지면 돼. 알았다, 아들아. 그렇게 하자. 주태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희망도 보였죠. 이렇게라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아들 내외가 화해의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조금은 서운하지만 이게 맞는 길인 것 같아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남편의 미소 띈 사진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이게 가족이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태의 제안 이후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 저는 주태의 집을 방문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해졌어요. 한 번은 제가 들어서자마자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은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동태찌개를 끓였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며느리가 제 취향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고마워, 얘야. 너가 이렇게 신경 써줘서 정말 기쁘구나.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태는 회사 이야기를,
며느리는 요즘 관심 있는 요가 수업 이야기를 해주었죠. 저는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다음 주에 저희와 함께 시장에 가보시겠어요? 제가 어머님께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좋지. 다음 주에 함께 가자꾸나. 주태는 그런 우리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앞으로 우리 더 자주 이렇게 지내요. 제가 많이 부족했죠. 이제부터 열심히 효도할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았죠. 약속대로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갔어요. 며느리가 제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어머님, 김치 담그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영 맛이 없더라고요. 며느리가 수줍게 말했어요. 그래, 얘야. 김치 담그는 건 어렵지 않아. 비법이 있단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시장을 돌아다니며 김치 재료를 고르는데 며느리가 열심히 제 말을 듣고 메모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함께 김치를 담그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느리의 어린 시절 이야기, 제 젊은 시절 이야기. 서로에 대해 몰랐던 부분들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죠. 어머님, 저도 어머님처럼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며느리가 문득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 넌 잘할 거야. 너가 이렇게 노력하는 걸 보니 난 정말 행복하단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어요. 가끔은 며느리가 제게 전화해서 요리 비법을 물어보기도 하고 저는 손주들 돌보는 법을 배우기도 했죠. 주태도 변했어요.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왔죠. 한 번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지다니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아들아. 너희가 있어 엄마가 행복해. 그렇게 우리 가족이 조금씩 화목해지고 있을 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주성이가 결혼한다는 거였죠.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주성이가 전화로 조심스레 말했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또 다른 며느리라니 이번엔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어요. 축하한다, 아들아. 정말 기쁘구나.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최대한 편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앉아라, 얘야. 긴장하지 말고.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예비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과연 우리 가족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양수가 이번엔 꼭 잘해야 해. 지난번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계속해서 제 자신을 다잡았어요. 사랑으로 대하자. 이해하려 노력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하자. 주성의 결혼식 날, 저는 새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새아가 앞으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걸 환영해.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이야기해. 내가 힘이 되어줄게. 새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어요.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어머님의 좋은 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에야말로 정말 좋은 시어머니가 되리라.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요. 주성의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후 우리 가족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주태가 제안한 거였죠. 어머니, 우리 모두 함께 제주도 여행 한번 다녀오는 게 어떨까요? 처음엔 걱정이 됐어요. 과연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해변을 거닐었어요. 손주들은 신나게 뛰어다니고 주태와 주성은 아내들과 손을 잡고 걸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둘째 날, 우연히 큰 며느리와 단둘이 있을 기회가 생겼어요. 아들들과 손주들이 낚시를 가고 새 며느리는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죠. 어머님 산책 다녀오실래요? 큰 며느리가 제안했어요. 함께 걸으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님 사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어요. 그랬구나. 내가 많이 부족했지. 제가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어머님의 마음을.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널 이해하지 못했어. 미안하다, 얘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 순간 오랫동안 우리 사이에 있던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어머님, 앞으로는 제가 더 노력할게요. 어머님을 진정한 어머님으로 모시고 싶어요. 고마워, 얘야. 나도 더 좋은 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할게.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함께 바비큐 파티를 했어요. 모두가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함께 일출을 보러 갔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때 저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당신도 보고 있나요?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 가족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마치 오랜 세월 쌓였던 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이해의 다리가 놓인 것 같았죠. 주태와 주성이 번갈아 가며 저를 찾아왔고 며느리들도 자주 연락을 해왔어요. 이전과는 달리 형식적인 방문이 아닌 진심 어린 대화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답니다. 어느 날 둘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어머님, 제가 임신한 것 같아요. 어떡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기쁨과 감동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정말? 얘야, 정말 축하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려왔어요. 며느리의 임신 소식은 우리 가족에게 큰 기쁨이 되었어요. 마치 봄날 꽃이 피어나듯 모두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피어났죠. 모두가 들떠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주성이는 매일 밤 태교 음악을 틀어주고 주태는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연구해 가져다 주곤 했죠. 저도 매일 밤 태아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이번엔 꼭 좋은 할머니가 되어야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새로 태어날 손주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싶었고 며느리에게도 더 큰 힘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얘야, 내가 산후조리 도와줄까? 옛날에 배운 비법들이 있어.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많이 불안했는데
어머님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이제야 진정으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임신 기간 동안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함께 산모 교실도 다니고 아기용품도 고르러 다녔죠.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우리 가족 모두가 병원에 모였어요. 작은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는 모두 눈물을 흘렸죠. 그 작고 여린 손가락들, 사랑스러운 얼굴, 모든 것이 기적 같았어요. 그때 주성이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한 건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의 사랑과 이해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야. 너희들도 서로를 이해하려 많이 노력했잖니.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죠. 이제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걸요.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려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의 진정한 의미라는 걸 말이에요. 이 작은 생명의 탄생을 통해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 갈등과 오해로 얼룩졌던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마침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긴 시간 동안의 아픔과 고민 끝에 저는 두 며느리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펜을 들고 편지지에 제 진심을 담아냈어요. 편지에는 우리 가족이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점들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들,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들,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를 더 존중하고 이해하며 살아가자는 제안을 했어요. 가족이기에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답니다. 편지를 쓰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글자 하나하나에 묻어나왔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었어요. 제 진심을 전한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고요. 완성된 편지를 들고 저는 며느리들을 만났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건네며 말했죠. 얘들아, 이 편지를 읽어주렴. 그리고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자.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며느리들은 조용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점점 읽어내려갈수록 그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편지를 다 읽은 두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앞으로는 더 노력할게요.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어머님, 제가 딸처럼 잘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고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어요. 물론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지만 이제는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뭉쳐진 진정한 가족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가 힘들 때도 있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용기 있는 한 걸음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반드시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거예요.